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덥지만 달려보겠습니다. 248페이지인가요? 맞죠? 자, 요약집은 143페이지가 되겠네요. 자, 도로. 자, 펴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로가 뭐냐? 도로. 도로. 자, 일단 뭐가 지나가죠? 보행. 뭡니까? 인도죠, 인도. 보행. 플러스 자동차 통행. 인도하고 차도. 그죠? 그러니까 건축법상은 항상 인도가 들어간다. 그죠? 이 얼마 이상? 4m 이상이다. 자, 뭐도 포함돼요? 그렇죠. 예정 도로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차도만 있는 경우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건축법 말고도 건물 짓는 거니까. 그죠? 사람이 갈 수 있는 인도가 없는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닙니다. 아시겠죠? 무조건 인도만 있어도 도로입니다. 근데 도로만 절대 안 됩니다. 도로만은 도로법상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전용 도로 내지는 고속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아니에요. 도로법상 되겠죠. 이 도로가 방금 저 요약집에 있듯이 건축법상 도로는 건축법에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웠던 국토법상도 도로 배웠잖아요. 그죠? 또 도로로 쓰기 위해서 미리 정해놓는 예정도로, 그죠? 도시군계획 시설 또는 예정지. 그러니까 도로법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는 국토법상에도 도로법상에도 사도법상에도 그 외 다양한 도로로 지정되었다. 전부 다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아시겠죠? 또는 두 번째 보시면 지자체장이 허가할 때, 신고할 때 위치를 지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자, 도로인데 자, 차량 통행이 불가해요. 그때 얼마요? 그때는 3m 이상이면 된다 얘기죠. 예. 차는 못 가도 누구는 간다? 사람은 간다. 그죠? 예. 그럼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길수록 어떻게 돼요? 그만큼 차가 들어갔다 나오기 어려우니까 도로폭이 넓겠죠. 그죠? 10m 미만, 10m 이상, 35m 미만, 그리고 35m 이상. 2 곱하기 3은 6. 그렇죠? 그래서 2, 3은 6. 시작. 2, 3은 6. 읍면지역은 애들이 공부를 못해서 2, 3은 4라고 하죠. 그죠? 뭐라고 한다고요? 2, 3은 4. 공부를 안 해서 2, 3은 4 읍면지역은. 그래서 광주는 2, 3은 6. 담양군 쪽에 읍면 가면은 2, 3은 4 아시겠죠? 조심스럽게 까먹지 말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인데 저를 보세요. 도로의 지정, 다시 말하면은 도로의 지정이다. 지정되면은 공고해라 그래서 공고 붙은 겁니다. 원래는 포인트는 예죠, 얘. 그죠? 해라. 그러니까 도로를 지정할 때, 지정해도 공고할 때는 첫 번째 뭐라고요? 원칙이 뭡니까? 반드시 동의받아라. 이해하게 동의받아라. 그런데 두 번째 예외. 자, 두 가지 있었죠. 동의받기가 곤란해요. 또는 사실상 몇십 년 동안 사용했던 통로입니다. 그때 뭡니까? 심의 거쳐서 지정할 수 있다. 어떨 때요? 동의받기 곤란할 때, 또는 오랜 기간 동안 사실상 통로로 사용했을 때 얘기죠. 예. 그리고 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첫 번째다. 그러면은
자, 폐지나 변경할 때는 무조건 뭐죠? 얘는 무조건 동의받아라. 그죠? 예외 규정이 없다 그랬죠? 없습니다. 뭐 지정할 때보다 폐지나 변경, 즉 변경 폐지에 더 어려움을 알 수가 있다. 만들 땐 쉬워도 만든 걸 바꾸거나 없애는 것은 그만큼 쉽지 않다. 그 얘기죠. 자, 3번 대지와 도로 관계 보세요. 최소한 대지는 도로에 얼마 이상? 2m 이상은 접해. 최소 2m. 그래야 사람이 들락날락하지 않는 그 얘기죠. 그리고 맹지인 경우에 지역권 설정할 때 승역지, 그죠? 승역지, 요역지 부분 설정할 때도 최소 도로 높이 2m 이상 된다 그러죠. 가능하죠. 그 다음에 예외. 도로에 2m 이상을 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출입에, 다시 말하면 열로 2m 안 접해도 옆으로 가든 뭐 뒤로 가든 뭐 날아가든 하여튼 간에 들어가는 게 있다. 뭔지는 몰라도 한 게 없습니다. 그게 그런 것들 중 하나가 이제 2번인데, 그죠? 도로에 2m 안 접해도 옆으로 뒤로 위로 밑으로 하든 간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한 게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광장, 공원, 유원지. 시작. 광장, 공원, 유원지. 그 대지 옆이건 뒤든 광장이에요. 유원지예요. 그 다음에 공원이에요. 이 세 군데는 물론 그 밖에도 있지만은 대표적입니다. 건축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쪽으로 문을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 식입니다. 그 다음에 4m 이상 접하라. 즉 연면적이 얼마 이상? 2,000이다. 2,000이면 좀 큰 건축물이다. 그렇죠? 건축물은 만약에 도로 너비가 얼마 이상? 6m 이상이라면 2m 가전 좁고 얼마 이상? 4m 이상은 접혀라. 너 6, 4, 접. 너비 6, 4m 접. 시작. 너 6, 4, 접. 한 번 더 시작. 너 6, 4. 너사 6접 아닙니다. 너 6, 4, 접. 하지만 공장은 3,000. 뭐라고요? 공장은 3,000입니다. 자, 가볍게 봤는데 한 문제 풀어볼까요? 51번. 도로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이어야 된다. 맞죠? 2번. 국토법, 도로법,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신설 변경에 관한 고시가 있는 도로도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 3번. 건축허가 신고 시에 시도 시군구가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도 당연히 건축법상 도로이다. 4번. 실제로 개설되어 있지 않지만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이고요. 5번. 지형적 조건으로 차량 통행을 위한 도로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도로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이럴 때도 인도만 있는 경우도, 즉 3m 이상일 때 가능하죠. 예. 그래서 답이 5번 되겠죠. 52번. 같은 문제인데요. 대지와 도로의 설명 옳은 것은 1번. 비도시 지역의 읍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지에 접하는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다. 35m 이상은 2, 3은 6. 얼마라고요? 6. 그러니까 4m 읍면지역이 아님, 만약에 읍면지역이 맞아,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4m 이상이 아니라 6m 이상이다. 2번. 도로의 위치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도로를 폐지, 변경하려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일단은 뭐 동의받는 건 다 똑같잖아요. 그죠? 맞죠? 그죠? 다만 지정할 때는 예외가 있지만 어쨌든 동의받는 건 다 똑같잖아요. 예. 그래서 2번은 일단 맞는 것이고요. 3번. 이의 경우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 통로라도 이 한개인의 동의가 필수적 아니죠. 예를 들면요, 심의, 동의 대신에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그랬죠. 4번. 건축물 주변에 인접한 공지인 광장, 아까 광장, 공원, 유원지, 광장, 공원, 유원지, 광장 있는 경우 연면적이 1,000인 공장의 대지는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한다.
일단은요, 공장은 뭐 아까 말한 뭐 너육사접에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이게 헷갈려 넣는 겁니다. 공장 일천이건 뭐 일반에 어디든 간에 하여간에 광장에 있을 때는 접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접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뒤에 게 틀린 겁니다. 5번 연면적이 2천 이상, 공장은 3천, 너 4, 6접 아니죠, 그죠? 너 6, 4접, 너비 6m 이상, 도로에 4m 이상 접하라가 맞죠? 예. 53번 문제가 바로 방금 52번의 지문 5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복습할 때 한번 풀어주시고요. 넘깁니다. 이제 54번 건축선. 자 저를 보세요. 먼저 건축선은 요약시 달려 있지만은 일단 대지와 도로의 즉 도로와 대지, 즉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입니다. 그죠? 그래서 양쪽에 대지가 다 있을 때는 각각 최소 규정인 4m가 안 되면은 양쪽에서 반반씩, 그죠? 도로의 중심선부터 각각 2분의 1씩 반반씩 부담하고, 만약에 대지가 한쪽에만 있다, 한쪽에 경사지다, 하천이다, 철도다, 그렇죠? 건축 행위가 어려울 때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에서 대지 방향으로 소요 너비만큼 간다. 그러니까 대지 쪽이 덤태깅을 다 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 그 요약집에 이제 동그라미 1번과 2번 기억에 있는 가나 얘기고요. 니은은 뭐냐? 도로의 모퉁이입니다. 모퉁이. 몇 번 내가 그림 그렸잖아요. 그죠? 모퉁이를 잘라버린다. 차가 우회전, 좌회전 들어갈 때 어렵다는 얘기죠. 이럴 때 먼저 두 도로에 교차하는 각이 일단 120도 미만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너비는 최소가 원칙적 4m이기 때문에 4m 이상, 최대 얼마입니까? 8m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120도 미만, 8m 미만, 요럴 때에만 가능하고요. 120도 이상, 8m 이상일 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그죠? 예, 그 내용까지 알면 좋겠죠? 그 밑에 교차각이 90도 미만이다. 그러면은 2, 3, 3, 4. 최소 2m에서 최대 4m까지 후퇴하고요. 자, 중요한 건 이제 여기에 계산 문제가 여기 책에 나온다면, 자, 여기 이론적으로 나온다면 내가 방금 설명한 것만 알면 돼요. 근데 계산 문제는 분명히 각도가 90도인 경우에 나와야 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밑에 거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90도 이상이니까, 그죠? 90도 이상 최대 얼마라고요? 120도 미만이잖아요. 그래서 2, 2, 2, 2 하니까 양쪽 도로가 4나 5가 4, 5, 6, 7 아시겠죠? 2, 2, 2인데 하나 3m 후퇴가 딱 하나 있지, 그죠? 양쪽 하나가 6도는 7, 또 6, 7이죠, 그죠? 양쪽 도로가 6하고 7로만 되어 있으면 무조건 3m 후퇴입니다. 근데 양쪽에 하나가 6이건 7이건 간에 한대 도로가 4나 5가 있으면 무조건 2m 후퇴입니다. 2m 후퇴. 그러니까 2m 후퇴는, 그죠? 2m 후퇴만큼 총 대지 면적에서 빼면 되겠죠, 그죠? 예. 하지만 양쪽 도로가 66, 67, 76, 77, 6과 7로만 되어 있으면은 바로 3m 후퇴이다. 그 정도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그렇게 후퇴한 요 면적은 앞으로 도로가 될 면적이므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디귿 지정 건축선인데 이거는요, 특시 특도 시군구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앞에 것처럼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라 말 그대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서 최대 4m 이하까지 임의적으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뭐라고요? 지정 건축선인데 얘는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므로 얘는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빼지 않습니다. 이럴 때 반드시 고시하라 돼 있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가로 2번 건축성과 대지면적 산정 요겁니다. 그래서 1번과 2번은 바로 뭡니까? 조금 전에 말한 도로로 쓰기 위해서 후퇴한 그 부분은 바로 대지면적에 산정하지 않지만
3번 같은 경우죠. 지정 건축선은 도로로 쓰기 위함이 아니기 때문에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3번, 1번. 건축물과 담장은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죠? 넘어가면은 차가 지나가든 사람이 지나가다가 부딪힐랴. 그죠? 안 됩니다. 하지만 지표 아래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하에는 뭐 넘어간 게 아니라 완전히 뭐 도로 밑에 있죠. 그죠? 밑에는 관계없다. 그 얘기죠. 2번.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까지. 그죠? 5m 이하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출입구, 창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물을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당연히 넘지 말아라. 이거는 지표면 아닙니다. 뭐라고요? 도로면. 예, 도로면입니다. 뭐 큰 틀에서 차가 지나가다가 부딪히라. 뭐 그런 의미로 보면 되겠죠? 자, 문제 풀어봅니다. 54번. 건축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건축선이란 도로에 접한 부분에 있어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한계선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2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로서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등등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등이 있는 쪽의 도로 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그렇죠? 3번. 너비 8m 미만인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한 대지의 건축선은 그 대지에 접한 도로 경계선의 교차점으로부터 도로 경계선에 따라 최소 2m에서 최대 얼마요? 4m. 2m 내지 4m의 거리를 각각 후퇴한 두 점을 연결하는 선수를 한다. 그렇죠? 90도 미만은 2m에서 4고요. 이상은 2m에서 3이니까 통틀면은 최소 2에서 최대 4m까지임을 알 수가 있죠. 4번. 위 2번과 3번의 경우 도로와 건축선 사이의 부분은 대지 면적 한정 시 이를 제외한다. 포함하지 않는다. 그렇죠? 틀렸죠? 5번. 시군구는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하의 범위로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가 있다. 이게 바로 지정건축선이고 얘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에 산정을 한다. 그 얘기죠. 55번. 용적률 200%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A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법령상 최대 연면적은 얼마이냐. 그럼 일단은 그래 볼까요? 도로가 이제 2m죠. 도로가 2m인데 양쪽에 이제 대지가 있는 경우죠. 대지가 이렇게. 4m가 안 되니까, 도로의 중심선에서 양쪽에 반반씩 이쪽으로 2m, 이쪽으로 2m 가야 되겠죠? 여기 이제 뭐죠? 여기 이제 건축선이다. 얘는 마찬가지로 이제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면 이 대지에, A 대지를 이제 구하는 건데, 가로가 20, 세로가 10이다. 그럼 요거는 아니니까, 이제 얼마로 되죠? 얼마로? 그죠? 19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칙은 뭡니까? 용적률은 대지면적 분의 연면적 곱하기 100이니까 연면적이 분자에 분자, 그죠? 그러니까 원칙은 뭡니까? 정확한 오리지널 계산법은 200%는 용적률 얼마라고요? 200이니까 계산 공식으로 대입하면 200%는 얼마죠? 얘는? 얼마야? 190이죠? 190이죠. 그러니까 원칙은 200%는 190분의 x 곱하기 100 하면 이게 정확한 공식입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국토법 시간에 쉽게 하는 방법.
그죠? 배웠잖아. 어떻게 합니까? 자, 190에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190에 2배, 2배. 얼마요? 그렇지. 380. 끝.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도 관계없습니다. 풀다가 시간 다 까먹어요. 190에 200%. 380. 이렇게 푸는 겁니다. 답 2번. 56번. 두 개의 도로가 있는데 90도입니다. 교차하는 모퉁이, 이건 조금 전에 말했던, 도로의 모퉁이의 가각전제죠. A 대지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의 대지 면적은 얼마인가? 지금 이것이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만 했던 똑같은 문제죠, 그죠? 가로 10, 세로 10. 이게 만약에 시험장에 시험 나온다면 절대 쉽지 않습니다. 가로 13, 세로 17 이렇게 돼요. 왜? 틀리게 하려고.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봐요. 현재 도로가 이래 있고 이래 있죠. 직각이죠. 직각. 양쪽 도로가 똑같이 5m네, 그죠? 이것도 5m, 이것도 5m. 자, 그러면은 일단은 외관상 보기에는 이 A, 자, 이 A 대지는 외관상 보기에는 일단은 면적이 얼마죠? 일단 100에 100. 자, 100이 여기 답이 있어요? 이래서 5번 찍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양쪽 도로 교차하는 게 90도니까 90도 이상일 때 아까 했잖아요, 그죠? 예, 2, 3이죠. 양쪽 도로가 6과 7로만 되어 있다면은 후퇴가 3m인데 일단 아니죠, 그죠? 그럼 후퇴 얼마라는 얘기예요? 후퇴 2m. 이쪽으로도 2m 후퇴, 이쪽으로 2m 후퇴해서 만나는 이 두 점을 이렇게 연결한 점. 이 부분은 대지 면적에 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면적을 빼야 되겠죠? 여기 뭡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직각 삼각형 구하는 공식.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성인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2 곱하기 2분의 1 약분해서 정답은 2. 그러니까 빼기 2니까 그죠? 예. 얼마의 답은 98. 만약 양쪽 도로가 6, 6이다, 6, 7이다, 7, 6이다, 7, 7이면 얼마 후퇴? 그때는 3m 후퇴야, 3m. 그죠? 하는 김에 3m 후퇴. 그러면 얼마 빼는 거야, 얘는? 4.5죠, 그죠? 3 빼는 거 아닙니다. 또 3 빼야. 2니까 2를 빼는 거, 여기서. 3 빼 3. 아니에요. 3 곱하기 3 곱하기 2분의 1. 얼마요? 그때는 얼마입니까? 95.5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하고 4.5. 시험은 이게 안 내요. 여기 만약에 내가 나갔으면 여기 한 13, 여기 아니면 17 이게 돼요. 진짜 하고 17 곱하기 13은 이제 에이씨 몰라. 그런단 말이야. 자, 넘깁니다. 57번 SC의 시장이 SC 기존에 너비 10m인 도로에, 자, 이런 것들은요 그냥 물론 이제 암산으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일단 한번 그려보자고요. 몇 미터? 자, 여기서 일단은 일단 10m라 한 이유는 후퇴할 필요가 있다 없다? 일단 없다. 최소 4m 이상이기 때문에 후퇴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자, 있는데 도로의 건축물의 위치 정비를 위하여 뭔가 정비한다. 이거 분명히 도로로 쓰기에 위함이 벌써 아니면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부터 4m를 후퇴한 건축선을 지정 고시하였다. 이에 가로가 20, 세로가 10이다. 가로가 얼마라고요? 20이고 세로가 얼마요? 10인데 일단은 얼마 후퇴? 자, 여기서 4m 후퇴했다, 그죠? 4m. 근데 얘가 뭐죠? 얘가 바로 이제 지정 건축선이죠? 그리고
대지 면적에는 산정을 한다. 그죠? 산정한다. 이럴 때 최대 건축 면적은 얼마냐? 건축 면적이니까 이거는 건폐율과 연관이 있죠. 그죠? 건폐율은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니까. 그렇죠? 이것도 거기 보세요. 건폐율 얼마입니까? 50%죠. 그죠? 그 공식대로 한번 풀어도 돼요. 50%는 얘는 면적이 얼마예요 그러면? 얼마야? 160이 아니죠? 순간적으로 16해버리면 160이면 틀린 겁니다. 200. 200인데 그러니까 50%는 200분의 x 곱하기 100 하면 돼. 근데 할 거 없잖아요. 몇 프로 건폐율이? 200에 50%는 반의 반. 그죠? 그러니까 100이지 100. 쉽죠? 58번 건축선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 1번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이 바로 건조선이고요. 2번 대지의 도로 모퉁이 부분의 건축선은 도로의 너비가 각각 얼마? 8m 이상이거나 교차각이 얼마요? 120도 이상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왜? 8m 미만, 120도 미만이니까 그 이상일 때는 적용치 않는다. 그 말이죠. 한번 도로면으로부터 4.5m 이하의 높이에 있는 출입구나 창문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라. 그렇죠. 4번 지표 아래의 건축물 부분이라도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안 된다. 아니죠. 지표 아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랬죠. 5번 건축선을 지정하려면 미리 그 내용을 공보에 30일 이상 어떻게 하라고요? 공고해라. 요거는 기본서에 있습니다. 뭐 별로 내가 안중에서 않는 것 뿐이죠. 기본서에 있어요. 자, 59번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소재한 A 소유의 대지의 높이 4m, 높이 4m, 연면적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일단은 높이가 4m고요. 그 다음에 연면적이 90인 얘기는 절로 보세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는 신고하죠. 그죠? 얘는 신고 대상이면 알 수 있죠. 그죠? 연면적 100 이하는 신고니까. 이럴 때 다음 내용 중 위반되는 건 뭐냐? 위에 내용을 몰라도요 금방 맞춥니다. 이런 것들이 볼 때는 어렵게 느끼지만 이런 것들이 쉬운 문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1번 A는 건축을 위해 구청장에게 뭐 한다고요? 신고. 맞죠? 네. 연면적 100 이하 신고니까 맞고요. 2번 A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 용도상 방수 필요도 없다. 그 다음에 3번 A는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그렇죠. 5천 이상이 아니니까. A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하고 있다. 5번 A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 틀렸죠. 그죠? 이거는 그냥 상식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이지 못한 지문을 찾고 나면은 금방 풀 수가 있죠. 5번은 그냥 자체로서 틀린 지문이죠. 60번 보겠습니다.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주민이 오랫동안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 통로 밑에 조례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의 동의와 심의. 아니죠. 이때는 동의받지 않고 그냥 심의 거쳐, 동의는 빼야 되겠죠. 심의 거쳐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원칙은 하여야 한다. 예외는 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동의도 틀렸고 지정하여야 한다도 틀렸고. 그죠? 예. 2번 도로의 교차각이 90도이며 해당 도로와 교차하는 도로의 너비가 각각 6m라면은 밑에 얼마 후퇴? 3m 후퇴. 맞죠? 그죠? 그 연결한 점이 바로 선이 건축선이다. 2번이 맞는 표현입니다.
3번 도로면으로부터 높이 4.5m 이하에 있는 출입구 등등은 열고 닫을 때에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되겠죠. 틀렸죠. 4번 건축물 주변에 건축이 가능한 녹지가 있다면 건축물 대지가 2m 미만으로 도로에 접하여도 위반한 것이 아니죠. 건축이 가능하다면 당연히 접해야 되죠. 아까 광장, 공원, 유원지 이런 경우가 필요 없잖아요. 그죠? 이거는 관계없잖아요. 당연히 접해야 되겠죠. 5번 건축물과 담장, 지표 아래의 창고 시설은 소직면을 넘어서 안 된다? 아니죠. 지표 아래는 넘어도 관계없죠. 그래서 지표 아래 때문에 이제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넘기시고요. 요약집 잠깐 볼게요. 요약집이요. 요약 잠깐 볼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세요. 9절 건축물의 구조 및 제로 이게 이제 61번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조 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61번 보시면 건축주가 착공 신고하는 때에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건축물이 아닌 것 자주해라. 2, 5, 13, 9, 10 지문특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특은 지진구역, 문화유산, 특수구조 요거니까 그거는 뭐 나왔다 하면 요거는 그냥 맞는 지문이니까 그런 거 뭡니까? 숫자 가지고 틀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2, 5, 13, 9, 10 시작 2, 5, 13, 9, 10 층구조 몇 층 이상? 2층 이상인데 가로 안에 목구조다. 목구조는 3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목구조 이런 말 나오면 3층 이상 원칙은 2층 이상 연면적인 500 이상인데 거기에 창고, 축사, 작물 재배사 요거는 제외시키고요. 그 다음에 높이 13 처마 높이는 9m 경간 10m죠. 2, 5, 13, 9, 10 그러니까 61번은 정답이 몇 번? 1번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그죠? 예. 한 1번도요, 분명히 목구조라는 말을 집어넣어서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같이 꼭 2층, 3층 부분에서 꼭 봐주시고요. 62번. 직통계단과 피난안전구역의 설치입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것. 여러분들이 요약집이 있는 내용처럼 145부터 149 요약집은 뭐 얼마 안 되지만 기본서는 양이 많아요. 내가 다 뺄 거 빼고 버린 겁니다. 왜? 요 사이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매년 나오는 건 아니고 한 3년 나오면 2번 나와요. 근데 거의 나온다 봐야 되겠죠. 그죠? 이 부분이 가장 하기 싫어해요. 이 부분이. 그래서 버릴 건 강하게 버리고 그냥 공부해도 요 정도는 할만하네 정도만 하고 아예 안 하면 안 되고 해야 되지. 이거를 다 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다른 거 신경 못 쓰다가 오히려 점수 깎입니다. 그래서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되 방금 61번처럼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할 건 하자고 얘기죠. 그리고 62번을 보시면 이런 것들은 해야 됩니다. 네, 내가 하지 말라는 건 내가 또 있는데 여러분에게 내가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 뭐냐면은 요약집 146 쌍가로 2번에 가로 1번입니다. 왜? 저를 봐요. 요 파트는요 계속 오랜 10년 스토어에서 나왔던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계속 안 나왔던 부분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감하게 좀 있다가 기출문제 내가 버릴 겁니다. 아예. 아시겠죠? 그래서 안 나왔어. 방금 요거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는 겁니다. 지금요. 직통계단 1원칙 건축물에 피난층이 있으면은 좋죠. 그 층만 달려가면은 피난하는 거니까 피난층이 아닌 층이죠. 피난층 외의 층에서 또 피난층으로 등등으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그래요. 피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걸어서 뜀박질 말고 보행거리가 얼마 이상 그 피난층까지 30m 이하로 해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일반적으로 아무
대낮이다. 지하에 가보세요. 지금도 지하 가면은 불 켜잖아요. 근데 불 나면 깜깜한데 언제 뛰어가냐고. 그래서 걸어가는 거리 아시겠죠? 부리야 걸어가는 거리가 얼마 이상? 원칙이 30m 이상이다 그 말이에요. 이럴 때 이번 예외 그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에 불을 잘 견뎌요. 불은 잘 안 타요. 약간 시간을 볼 수 있어요. 그죠? 이럴 때는 얼마라고요? 50m 이하인데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아무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중간 40m 이하다 그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합이 300 이상이다. 지하층 세 글자 300에 3자. 그 다음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전시장 30면 저거 3 지하층 300 세 글자 30 아시겠죠? 원칙 요거는 원칙대로 해라. 그래서 62번이 첫 번째 칸이 뭐라고요? 이거는 원칙을 물어본 겁니다. 얼마라고요? 30m 이하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에 초고층인데 여러분들 오른쪽 보시면 쌍가루 6번 있죠? 6번 보입니까? 요거는요 작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요거 초고층 건축물하고 30개층 한 개 더 있죠? 초고층 건축물 30개 30하고 1 요거를 가로 3개 해놓고 나왔어 작년에. 올해는 안 나와 이제 안 나와요. 하지만 요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그 문제입니다. 그래서 참고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63번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한 10여 년 전에 나왔던 기출문제입니다.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63번을 풀려면 여러분들이 바로 방금 봤던 요약집 있죠? 가로 2번 거기 직통계단 밑에 두 개소 이상 나오죠. 그죠? 요거 1, 2, 3, 4, 5 요거 다 외워야 돼 이거를요. 그러니까 어차피 해도 안 할 거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버렸어요. 내 장난하면 아니 안 나와요. 하지 마세요. 그럼 왜 이거를 넣어놓지 말지 왜 넣어놨냐? 너무 많이 빼버리면 책이나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넘기세요. 분명 올해는요 제가 한 것 중에 나옵니다. 근데 장담해요. 자 64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 할만해요. 길어도 이런 것들은 안 나왔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건축물의 피난 시설인데요. 틀린 1번. 자 1번은 옥상 광장 또는 2층 이상의 옥상 광장, 그죠? 옥상에 있는 광장 평평한 거, 2층 이상의 등에 출입이 가능한 노대 등이 있는 경우 발코니 등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주위에는 높이 1.5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라. 여러분들 요거는 어디 있냐면 어디 숨었냐? 자, 그렇죠. 147페이지. 거기에 가로 7번에 동그라미 2번. 그죠? 난간. 이거 옥상의 광장. 그러니까 옥상이니까 최소 옥상 하면은 그래도 단독주택 1층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난간이 없으면 떨어지니까. 얼마 이상? 1.2m입니다. 그리고 2층 이상. 여러분들 발코니에, 아파트 발코니에 1층은 말고 2층 이상은 뭐 설치하라고요? 발코니에? 난간. 1층은 안 해도 돼요. 근데 1층은 법적 규정이 없으면 안 해도 되는데 1층만 안 하면 분양이 안 될 거 아니야. 미관상 안 좋잖아요. 그래 하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1층은 난간 설치는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1층은 의무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 하면은 분양 안 될 것이고 해야지만 또 도둑놈들 막을 것이고 또 해야지만 외관상 미관상 좋을 것이고 하는 것이지 2층 이상만 가능합니다. 원래는 원칙적 법적인 규제가 이것이요 7, 8년 전에 1m이었다가 1.2m로 강화된 겁니다. 왜? 애들이 커놓으니까 이제는 1m가 너무 낮은 거예요. 애들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밑으로 보고 싶은 충분히 있거든요. 애들은요. 다리 이렇게 안 올려요. 이 올리는데
머리가 무겁다 보니까 이렇게 좀 떨어진 사고가 발생해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1.2m로 강화시킨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농담 아니에요, 진짜. 특히 주부들이요. 특히 방심하는 거냐면은, 얘기했나 모르겠네. 발코니에서 이불 털다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털지 마세요. 발코니에다가 난간 어른 크잖아요. 그러니까 창문 열고 털다 보면, 털은 한 게 없습니다. 한 게 없는데, 털다 보면은 이불을 놓치는 경우 있습니다. 놓치면은 놓쳤네 하고 내려가서 가면 되는데, 순간적으로 잡으려다가 같이 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잡으려다가 아싸. 그러니까 아예 털지 마세요. 그냥 복도 가서 그냥 털어. 그냥 복도 가서 복도 막 털고 문 팍 닫아버려. 그냥 사람이 생명이 먼저지 뭐. 그러니까 정말 주의하세요. 아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번 5층 이상. 몇 층 이상? 그렇죠. 5층 이상. 5층 이상 층이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5층 이상. 맨 끝에 뭐라고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라. 옥상. 이것이 바로 그 가로 7번에 1번에 1번. 그죠? 5층에 최소 5층 이상 할 때는 옥상에 당연히 이거는 1층 이상이 할지라도 난간 설치하는 거는 맞는데 5층 이상 할 때는 옥상을 이렇게 경사지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평평하게 해라. 평평하게. 왜 그럴까요? 화재시 대피하기 때문에. 대피. 만약에 2층에 불나면은 3층부터는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5층 이상은 옥상에다 뭐라고요? 광장 평평하게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건물 모두 다 위층이 평평하잖아요. 그죠? 5층 이상입니다. 그런데 거기 하는 김에 전시장 및 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이건 뭐 그냥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3층에 불이야 그러면은 1층과 2층은 내려가고 3층은 알아서 와서 불이야 올라가든 내려가든 하면 되는 것이고 4층 5층 올라가야 되겠지. 그죠? 근데 4층이 동물원이야 불이야 동물들 어떻게 기어 올라가냐고. 그냥 거기서 마감해야지. 그러니까 동물들은요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을 위한 식물을 위한 건물은 굳이 옥상에 광장을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동물은 말귀를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3번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11층 이상인 층 바합이 1만 이상이다. 옥상에 헬리콥터가 앉는 그런 것들 11, 1만 아시겠죠? 11 바로 가로 7번에 동그란 3번이죠. 그죠? 3번 11층 이상 1만 요겁니다. 4번 바합이 3천 이상 공연장 등등이 자 있다. 이럴 때 밑으로 맨 밑에 보세요. 개방된 공간 이게 뭐라고 하냐면은 여러분들 거기 가로 5번입니다. 가로 5번.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개방된 공간, 즉 개방 공간을 지어라. 이때 바합이 얼마 이상? 이때는 무조건 3천 이상이다. 이 정도는 3천 이상. 개방 공간 3천 이상. 내용 가지고는 안 틀려갑니다. 3천 이상. 그 정도는 알자. 그 다음에 5번. 건축물에 3층 이상인 층으로서 맨 끝에 바합이 300 이상이다. 마지막 줄. 5개 피난계단. 자, 요거는 여러분들 가로 4번. 봐봐요. 가로 4번. 먼저 보세요. 5개 피난계단 설치다. 일단은 3층 이상입니다. 이상이고요. 밑에 공연장, 그 다음에 주점 영업은 얼마 바합이 300 이상. 집회장은 1천 이상. 요거 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이 문제가 뭡니까? 나오잖아요.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위락 중 주점 영업. 그러니까 공연장 등등은 뭐라고요? 300 이상이죠. 집회장 그러면 얼마라고요? 1천 이상이다. 몇 층 이상? 3층 이상일 때죠. 5개 피난계단을 설치를 해라. 건물 바깥에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그 정도는 좀 체크해 주시고요. 65번 하지 마세요. 지워버려. 체계도 없어요. 66번 소음 방지를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경계벽을 설치해라. 왜? 시끄러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인 문제죠. 의료실, 병실 간에 조용히 해야죠. 환자들 조용히 해야죠. 숙박시설 조용히 해야죠. 그죠? 조용히 해야 돼. 시끄러우면 난리 나요. 그런데 판매시설 중 상점끼리는 이거는 시끄럽잖아요. 골라 1,000원에 2개 하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사항이 없죠. 판매시설은. 학교 간, 교실 간, 당연하죠. 학교, 교실 조용해야 되죠. 여러 가지 호실 간.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깁니다. 자, 67번도 마찬가지 내용인데, 여러분들, 148페이지에 요약집 148 뺐습니까? 쌍가루 4번 있죠? 1, 2, 3, 4, 5 이걸 다 외워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하지 마세요. 과감하게 버려서 하지 마세요. 자, 68번 같이 봅니다. 건축물의, 이것도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거 보는 겁니다. 건축물의 구조와 재료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 것. 1번, 방화지구 안에 있더라도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 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주요 구조부와 예벽을 내부구조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들, 요 내용은 쌍가루 6번 있죠? 6번 그 있는 내용을 전반적으로 책이 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인 내용만 요걸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화 구조는 잘 견딥니다. 불연재료는 타긴 타요. 잘 안 타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는 불연재료로 하게 되면 내화 구조 안 하고요. 그죠? 그런 뜻이니까 이건 맞는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2번은요, 여기 쌍가루 6번에 동그라미 2번 있죠? 2번. 자,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요약집, 간판, 광고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에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첫 번째 뭐라고요?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두 번째, 높이 3m 이상의 공작물. 지붕 위에 있는 공작물. 지붕이 없더라도 3m 이상의 공작물은 반드시 뭘하라고요? 불연재료. 요겁니다. 그래서 2번 보시면 방화지구 안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간판, 광고탑은 주요 구조부를 난연재로, 자, 지붕 위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게 아니죠. 그죠?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공작물만. 그죠? 모든 간판, 광고탑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주요 구조부가 뭡니까? 뭘 합니까? 난연재료가 아니죠? 뭐라고요? 불연재료.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 나온 겁니다. 일단은, 자, 그래서 모든 자 때문에 틀렸고, 불연재료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3번.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자, 요거는, 자, 2m인데, 여기는 저 요약집에 있습니다. 자, 바로 그 위에 있죠? 148 메뉴에 가로 2번. 가로 2번. 예. 나오죠? 뭐죠, 이것이? 창문 등에 차면 안 보일 수도록 가리는 겁니다. 가리막. 얼마? 2m 이내를 되지 3m에 틀렸죠. 2m 이내니까 3m는 안 되죠. 틀렸고요. 4번. 출입이 가능한 옥상 광장의 높이 난간은 않겠죠. 그죠? 1.2m 이상이니까 1m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5층 이상인 층을 밑에 옥상에 광장 설치해라. 근데 아까 얘기했죠? 동물원과 식물원은 제외한다. 그러니까 식물원 틀린 겁니다. 식물원이. 예? 자,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69번은 여러분들 요약집 124. 잠깐 펴보실래요? 124. 거기 쌍가루 10번에 10번 실내 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거기
동그라미 2번과 3번 내용이 나온 건 다 맞는 겁니다. 맞는 거예요. 이것도 기출 문제입니다. 뭐 두 번 다시 나올 확률은 적겠지만, 그래서 전부 다 맞는 걸로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출입문의 재료,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 가스, 급수, 배수, 환기 다 그래서 맞는 것이다. 자, 넘깁니다. 자, 70번 지하층. 자, 지하층. 자, 지하층 같이 보겠습니다. 지하층. 1번 지하층이라는 용어 정의죠. 예, 이건 앞에 썼죠.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그 층 높이의 얼마? 2분의 1 이상. 2번 해당 층 높이가 4m인 경우에 바닥에서, 그러니까 지하 바닥이죠.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3m인 것은 지하층.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최소 2m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3번 지하층의 구조물 설비 국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된다. 맞는 것이고요. 4번 지하층은 층수에 산입하지 않지요. 예. 4번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합니까? 무조건 포함하고 용적률자가 나올 때는 연면적에서 제외시키죠. 맥히죠. 예. 자, 71번은 버리세요. 버려. 하지 마세요. 72번. 자, 승강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승강기 규정입니다. 요약집 149페이지 있습니다. 그거 나오죠, 그죠? 예. 거기 책 봐요. 1번 승강기 승용이 사람 사는 거니까요. 일단 6층 이상으로서 6층. 동시에 6층 이상이라 다른 거 해라. 6층 이상이면서 동시에 연면적이 2천 이상이면 반드시 승강기 설치 의무예요, 의무. 근데 우리 건축물은 5층이에요, 4층이 있어요 하는 건 자유고, 그는 뭐 건축주가 자유고, 없어도 그만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 과거 보면 5층짜리 건물이 승강기가 없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요즘은요 없으면은 분양 즉 임대가 안 되니까 다 하죠. 요즘은 다 하지만 옛날에 보면은 오래된 건축물은요 5층 건축물이 없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분양이 안 돼 가지고 막 임대가 안 돼 가지고 그런 게 뭐 좀 있죠. 그다음에 가로 2번 비상용 화재 시 필요한 것이죠. 높이 얼마 이상? 31m 초과할 때 반드시 승강기뿐만 아니라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도록 비상용 승강기도 추가로 설치해라. 그래서 72번 문제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첫 번째가 6층 2천, 두 번째가 31m 요걸 넣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